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춘분입니다.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조금 특별한 독특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어제 그리고 그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SBS에서 이제 특종을 잡아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그리고 오늘도 한다고 합니다. 3일에 걸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있었던 여러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뉴스로 쏟아냈는데요. 벌써 3년 전의 일입니다. 3년 전, 그 당시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진행됐던 그 상황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갑자기 문득 떠올랐습니다. 지금하고는 사뭇 다른 그때 당시 분위기. 그때는 합병에 찬성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매국노처럼 그렇게 매도되기도 했었어요. 참 씁쓸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 뉴스 특종을 보면서요,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에 대한 주제로 증시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BS 특종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를 떠올리게 하다. 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이 전후 상황을 보게 되면 정말 복잡합니다. 자, 그때 당시 구 삼성물산 그리고 제일모직, 이게 합병되면서 회사가 사라지고, 또 그러면서 회사 이름을 바꾸고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바뀌고, 그게 또 합병한 다음에 삼성물산으로 또 이름을 바꾸고, 그 호적 정리만 해도 머리가 아플 정도였죠. 자, 이 복잡한 상황 하에서 2015년 봄에 대략 한 5월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발표되고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합병 비율에 대한 논란이 먼저 일었지만, 증권사 리포트 그리고 언론상의 분위기는 합병이 합리적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나라를 위해서 합병에 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나라. 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나라는 누가 그 나라인지. 어쨌거나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 상황, 결국은 나중에는 국정농단 사태로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었죠. 그때 당시 국민연금의 여러가지 결정들이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결론으로 도달했습니다. 씁쓸합니다. 자, 그때 당시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을 꼭 감고 떠올려 봤더니요, 그때 당시 삼성그룹의 계열사에 다니던 필자의 지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삼성물산 주식을 이게 우연치 않게 가지고 있었고, 찬반 투표에 참여를 이제 하게 이제 임시주총 혹은 이제 증권사에서도 연락이 오죠. 찬성 반대 뭘로 하시겠습니까? 그 연락이 오니까 이제 저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지인이 했던 얘기가 그 시절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그때 당시 증권가의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회사의 오너의 일인데 찬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좀 많았어요. 반대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실제 당시 삼성물산의 절대 지분은 아니어도 은근히 지분을 많이 가진 국내 다른 상장사도 반대 의견을 낼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 외국계 헤지펀드에서 경영권을 침탈할지 모른다, 찬탈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여론 분위기가 일면서 찬성표로 가야 된다라는 여론이라고 하긴 좀 그런 분위기라고 할게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 지인과 얘기를 하면서 반대표를 던져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라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율이 안 맞았거든요. 자, 결국은 뭐 그때 당시 이상하게도 증권사 리포트, 국내 증권사 리포트는 거의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였고, 뭐 반대 리포트가 하나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 속에는요, 약간 이제 뭐랄까 이단화처럼 그렇게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대부분 비율이 조금 합병 비율이 불합리하다, 그러한 의견이 있었죠. 결국 합병은 가결되었고 찝찝함은 남고 결국은 국정농단 사태로 그렇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필자의 지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 계열사의 삼성맨이었는데 다른 계열사하고 합병 분리 되면서 이상한 회사가 되더니 이 회사가 다른 대기업으로 팔려나가면서 삼성맨이 아닌 이제 다른 대기업의 직원이 되면서 심리적으로 큰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적어도 직원들을 위한 합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씁쓸한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런 말 자체 하는 것도 좀 뭐랄까 터부시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때 당시요 2015년 봄 5월 정기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이에 대해서 좀 다뤘었습니다. 삼성그룹 합병 이슈 심층 분석 해가지고 전제 조건 오프라인 세미나에서만 사용하고 녹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때 당시 참여했던 세미나 참여하셨던 분들께도 부탁 당부드렸습니다. 참여하신 분들만 그냥 우리끼리만 알자.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자. 왜냐하면 괜히 시끄러워지는 거 싫으니까. 그만큼 민감했었습니다. 반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요. 반대도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니 좀 뭐 강하게 반대를 피력한 건 아니고 비율이 이상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은 1대 0.35 였습니다. 이거 순서가 바뀌었네요.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입니다. 1대 0.35였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다른 재무 비율과 비교를 해보면요. 자기자본 비율로 보면은 1대 0.35가 아니고 1대 3. 삼성물산이 자기자본이 훨씬 3배 가까이 컸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삼성물산이 5배 가까이 높았고요.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땐 1대 8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1대 0.35라는 비율은 이게 많이 괴리가 있었죠. 중간에 이 합병에 대한 분석을 해주는 외국계 기관에서는 그래도 한 1대1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뭐 제가 밸류에이션으로 본 것보다는 좀 그래도 더 삼성 쪽으로 기울어져서 분석한 합병 쪽으로 기울어져서 나온 자료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 분위기는 이 외국계 분석기관이 헤지펀드 편을 들면서 분석을 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자기 자본 비율은 1대 3 그리고 매출액은 1대 5 그리고 이익 관련된 비율은 1대 9 그런데 합병 비율은 1대 0.35 자,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뭔가 좀 비율이 많이 틀리죠. 자, 그 이후에 삼성전자하고 삼성 SDS하고의 합병설이 돌기도 했습니다만 요것 또한 만약에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처럼 합병할 경우에 요게 이제
뭐랄까, 논란이 또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뭐 분위기가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에 합병하는 그런 그 정도의 비율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인지 삼성전자와 삼성 SDS 간의 합병은 유야무야 되었죠. 자, 요런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런데 그 합병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조금은 합리적인 절차가 아닐 수도 있는, 좀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때 워낙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무조건 찬성을 해야 되느냐, 요거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죠. 자, 소액주주분들 같은 경우 이런 합병이나 사업 양수도 관련해 가지고 큰 이슈가 있을 때는 찬반 투표를 하게 됩니다. 증권사 HTS 로그인하면 팝업으로 탁 뜨거나 아니면은 증권사에서 직원이 전화를 해서 찬성 반대하십니까? 그거 물어보는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이게 이제 넛지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 생각 없이 찬성을 누르시게 되는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굳이 찬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찬성을 하게 되면요, 그 기업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관련해 가지고 조건 중에 매수 청구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당신이 반대표를 던지면 이 가격에, 특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하면서 현재 주가하고 살짝 높은 수준의 가격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매수 청구권이 무조건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행사를 해야만 매수 청구권이 진행이 됩니다. 그냥 옵션인 거예요. 반대표 던졌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 청구권이 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표 던진 다음에 매수 청구권 생겼다. 근데 매수 청구권도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만약에 원치 않는 주가 하락이 있었다? 그러면 매도하면 되죠. 근데 무조건 찬성했다 그러면 매수 청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주가가 폭락했다고 해서 뭐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요, 반대표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 소액주주들이 이게 만만치 않은 반대가 심하구나, 이 긴장하게 되는데, 찬성표만 던지게 될 경우에는 역시 소액주주들은 그냥 호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요한 회사 관련한 합병이나 뭐 어떤 사업 양수도 관련해 가지고 찬반 투표가 있을 때는 내 의사, 소액주주가 존재한다는 입장에서 매도가 아니죠, 반대표를 던지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매수 청구권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기업의 그 사업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뭐 국가, 애국, 뭐 나라를 위해서 이런 관점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주로서 기업과 나의 이해관계가 들어있는 거지, 그거를 뭐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한 막연한 국가, 나라 이런 관점으로 확대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이나 그런 여론에서 나오는 국가, 그 국가의 주인은 과연 누굴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약간 역설적으로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총대의가 다음 주까지 연달아 이어집니다.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주총대의가 있는데, 우리가 소액주주라는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한 표를 던지는 방법도 있지만,
주총대의라고 한다는 것은 한 날짜에 주주총회가 다 몰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여하시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보게 되면요, 지난주 금요일 증시 토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국예탁원의 전자투표 시스템이 개설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쉽게 주주총회에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상장사들 입장에서는 주총 종족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은근히 바라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한 표를 소액주주로서 행사를 한다면 상장사의 종족수도 채워주면서 소액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와 그리고 소액주주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오늘 글 쓰기 전에 전자주주총회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떤 표를 행사했을지는 아시겠죠. 예. 자, 소액주주로서의 권리, 그 주총 시즌을 앞두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소액주주 표 하나하나가 나중에 투자 문화를 바꾸면서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더 많이 펼치게 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우는 아이에게 먹을 거를 더 준다 라는 말이 있듯이 무조건 찬성하는 것보다는 한편으로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야 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증시 토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자님의 구독하기 버튼 그리고 좋아하기 버튼 감사드리면서 저에게 그 모든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내일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